보수와 진보가 다르다고요? 지역 갈등이 문제라고요? 스투핏! 여러분, 이거는 뻥인 거 아시죠? 문제는 강남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으나 아무나 살 수 없는 그곳, 강남에 대한 전문 방송 강남의 소리입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요. 지금 저희가 진중권 교수의 그동안의 투쟁사 아스달 연대기를 방불케 하는 아스달 연대기가 아니라 저희 보통은 중다리 연대기라 해야겠네요. 아니 별명이 아유 진짜 별명이 사실은 저는 초딩스럽습니다. 지금은 진중권 교수가 이제 모두 까기 전투 태세에 돌입을 했죠. 그 왜 스파이더맨 보면은 여기 전투 모드 막 칙살 모드가 예, 그 예. 나오잖아요. 거의 그런 식으로 다 때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조국, 그다음에 유시민이었는데 지금 막 문 정권, 문재인 정부, 문재인 청와대 그 안에 있는 양정철, 탁현민 막 지금 다 건드리고 있어요. 저 보니까 뭐 북한보다도 앞서가지고 진중권 정도가 먼저 다탄두를 개발한 것 같습니다. 탄두가 대체 몇 개야 저거는? 아니 이거 화력이 너무 세요. 근데 이분이 어쩜 이렇게 화력이 세졌는지 그간의 역사를 좀 보이려고 지금 준비했습니다. 제일 처음은 지난 시간에도 좀 얘기했지만 첫 상대가 워낙 셌다는 거잖아요. 지금 요 표를 보시면은 저기 조선일보가 진중권 교수가 싸운 쪽이고 그 진중권 교수가 지키려고 했던 쪽. 그러니까 이 싸움이 누군가를 지키려는 싸움이었을 때 그때는 저렇게 슬러시하고서 뒤에 지키는 사람을 표시를 했습니다. 안티 조선운동은 사실 진중권 교수도 유명하지만 유시민 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매우 주도했던 운동이고요. 그때 지키려고 했던 대상은 조선일보한테 엄청나게 두드려봤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셨죠. 사실은 제가 그래서 한마디 더 보태면은 안티 조선은 두 명의 기수가 있었습니다. 온라인의 진중권과 오프라인의 강준만 전북대 교수였습니다. 강준만 교수가 책을 통해서 조선일보의 그 어떤 패권을 부수려고 시도했다면은 그 당시는 이제 백수였죠. 진중권은 어떤 일 했냐? 조선일보, 인터넷 조선일보 복자마당에 들어갔어요. 그때 보통 우리는 조동마라고 하는데 약칭 조동마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선포했습니다. 나 진중권은 오늘부로 조선일보 밤의 주필에 취임하겠다. 하면서 밤의 이제 대통령이어서 하면서 이제 조선일보 독자마당에서 조선일보의 논리를 막 격파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진중권 전 교수가 조선일보를 워낙 재밌게 까니까 조동마에 사람이 막 빠글빠글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욕먹는 조선일보도 회피한 거야. 그 당시 조선일보 물론 그때 이미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라는 그렇죠. 걸 조선일보는 깨달았군요. 조선일보도 진중권을 그렇게 조선일보를 비판해도 자기네 인터넷 홈페이지 독자마당 조동마에서 강퇴를 안 시켰는데 정의당 윤소화 원내대표는 당원 진중권을 정의당에서 강퇴 시도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된 게 조선일보보다도 더 똘레랑스가 더 없어 어떻게 정의당이. 조선일보 다음에 민주당 김민석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이문호 그 감사원 출신. 예, 감사원에서 이제 그 양심선언 내부 고발하셨던 분인데 첫 번째 내부 고발이셨죠. 2002년 지방선거 당시였습니다. 아마 그때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월드컵으로 기억하실 텐데 그때 이제 한창 월드컵이 열리는 와중에 지방선거가 진행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서울시장 후보를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민주당에서는 김민석 전 의원이 나왔고 그리고 한나라당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왔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야당인 진보 정당에서 뭐 군소 정당이죠. 민주노동당에서 이문호 전 감사관이 출마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김민석 후보에 대한 평판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김민석 전 의원이 이분도 서울대 8학번입니다. 8학번인데 괜히 똥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이분도 8학번인데 문제는 그 김민석 전 의원이 서울대 총회장까지 역임했던 학생운동의 핵심적 지도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새천년 민주당 안에서 우클릭을 주도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선 전초전 2002년에 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대선도 있었기 때문에 대선 전초전으로 보고서 이 지방자치 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갖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강준만 교수 쪽과 그다음에 아니다. 그것과 그거를 연계시키지 마라. 진보 정당이 지방자치부터 세력을 확보해 나가야 된다라면서 민주노동당 이문호 후보를 지지했던 진중권 요 교수 측이 붙어가지고 안티 조선일보 운동을 할 때까지만 해도 절친 짱친이었던 두 분이 갈라서는 계기가 된 거죠. 이때 그래서 벌어진 논쟁이 뭐 옥석 논쟁입니다. 옥석 논쟁이라는 게 뭐냐면은 김민석 전 의원의 석
한마디로 아. 돌과 이문옥적 감사관의 옥 해가지고 그 옥석을 구분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든 장본인이시라면서 이 말을. 진중권 교수 측에서 어떠한 논리 펴냐면은 진정한 노무현 정신 그리고 동시에 노풍을 살리는 것은 김민석이 아니라 이문옥을 찍는 것이 참다운 노풍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다 하고 주장을 했다가 요 판이 선거 자체의 결과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대신에 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네요. 이게 이제 그 후보 단일화 논쟁에서 그렇죠. 계속해서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갖고 오는 논쟁이 이때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정계 개편, 열린우리당으로의 진보 세력의 재편성이 있었는데요. 이때 강준만 교수하고 진중권 교수하고 입장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두 분의 갈등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서울시장 단계부터 벌어지는데 이 당시 이제 그 강준만 교수는 김민석 의원을 지지하는 형태로 나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중권 전 교수가 뭐라고 이제 강준만 교수를 비판했냐면은 결국 강준만도 알고 보면은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사람들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민주당 구주류의 대변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준만 교수를 몰아가니까 근데 사실은 진중권 교수의 글의 특징이 뭐냐면은 상대방을 잘 약올려요. 상대방을 살살 약올려 보니까 강준만 교수도 나름대로 맷집이 강하신 분인데 근데 강준만 교수가 강한 맷집은 자기를 막 때리는 데 대한 맷집이지 살살 약올리는 데 대한 맷집은 아니거든요. 참고로 그 강준만 전 교수가 좀 어렸을 때는 좀 주먹 좀 쓰신 분입니다. 살살 이제 약올리니까 강준만 교수가 참다 결국은 진중권 전 교수의 표현에 의하면은 진중권을 욕하는 책 한 권을 씁니다. 정말 책 한 권 했어요. 책이 특정이네요. 뭐예요? 제목도 기억이 안 나는데. 워낙 가작을 하셔가지고 진짜 아무튼 아무튼 저도 기억 안 나지만 하여튼 책 한 권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진중권 욕을 해놨어요. 오직 이분이 오직 분하고 짜증나면 했는데. 근데 이번에 정의당도 진중권 교수한테 진중하지 못한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막 진짜 그 빡침이 느껴지는 약간 제가 여기서 부분이 잠깐 나오더라고요. 이건 저희 방송만의 팁입니다. 진중권을 제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번외편으로. 번외편으로. 진중권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랍니다. 윤소아 원내대표님 들어주세요. 선제 공격이라고요. 먼저 약 올리세요. 진중권 전 교수가 다른 사람이 자기를 강하게 압박하는 거에서는 잘 참는데 자기를 또 살살 약 올리는 거는 못 견디세요. 정말 이 농객의 세계는 참 멀고도 험합니다. 한마디로 저희의 세계는 먹고 먹히는 세계입니다. 자, 2007년부터 진중권 교수에게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디워를 만들었던 심영래 감독의 이걸로 이제 헐리우드를 재편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디워 재미없다. 디워 망작이다. 이렇게 또 이제 직격탄을 놓으셨죠. 사실은 그 디워가 망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 특별히 개의치 않았는데 진중권 교수가 디워에 대해서 퍼부은 최고의 악담은 이거였죠. 야, 재미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영래 심영래 개그맨인데 재미없다고. 왜냐면 사람들 인식에서 디워는 재밌으라고 만든 영화인데 그런 영화에 대해서 재미가 없다는 게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디워 지지자들이 멘붕에 빠지면서 어떻게 또 돌려서 반론을 폈냐면은 우리가 설사 재미가 좀 없으면 어떠냐? 애국심으로 봐주면 되지 하니까 이게 바로 진중권이 기다리던 답변이었습니다. 니들 한번 제대로 걸렸다고 하면서 영화를 영화로 봐야지 영화를 애국으로 보냐 하면서 흔히 말하는 심영래, 그 당시 영화감독 심영래의 팬들인 신빠들과 붙었는데 사실은 디워 때문에 신빠들과 붙은 거는 그 다음에 일어난 황빠들과의 전쟁에 대한 짧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대단했었죠. 그 황우석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황우석 교수가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을 했다는 뉴스 때문에 매우 전 국민적인 영웅이 됐다가 알고 봤더니 줄기세포가 하나도 없었다. 문제는 대중의 이목과 관심을 끄는 사람들에게 보통 흔히 말하는 광팬, 열혈 지지자, 한마디로 빠가 생깁니다. 근데 진중권 교수가 가장 흔히 말하는 꼴보기 싫어하는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빠들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만 보면은 이분은 그냥 분노하십니다. 저 때가 이제 제가 황우석 교수가 한참 저렇게 하실 때 사회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사회생활 처음 하면서 막 술 먹고 이럴 때 선배들이
괜찮아, 괜찮아, 먹어. 너 뭐 그렇게 해서 간상해도 황우석 교수가 만들어줄 거야. 막 이러면서 고도 성장이 멈춘 다음에 황우석 교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분이 다시 그걸 부흥시켜주고 내 몸도 다시 다 만들어주고 이상한 그런 분위기는 있었죠. 진중권 전 교수가 가장 싫어하는 게 이겁니다. 어떠한 대중적 열망과 염원을 조직화해서 하나의 그 집단으로 새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분은 태생적으로 집단을 싫어하시는 분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진중권이 가장 입에 자주 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파시즘은 한마디로 빠시즘, 빠시즘은 파시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중권 교수는 항상 자기와의 싸움을 이렇게 정당화합니다. 나는 지금 파시스트와 싸우고 있다. 나는 진정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와 그리고 인간의 자유와 존엄과 자율성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이렇게 항상 강조를 하십니다. 이게 되게 포스트 모던적인 그런 생각인데 근데 진중권 교수가 가면은 그 판은 되게 어려워져요. 이 판이 커지죠. 저도 이제 가끔씩 대중을 조직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만은 저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신 측에서 질문을 해옵니다. 야, 진중권의 반응은 어떠냐? 왜냐? 일단은 진중권이 떴다는 거는 뭔가 판이 크게 벌어졌다는 거거든요. 요번에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나 아니면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벌어지고 있는 조국 진중권 싸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번외편으로 벌어지고 있는 조국 윤소와 싸움이 왜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흥미진진하냐? 진중권이 끼었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두 종류의 논쟁이 있습니다. 진중권이 참여한 논쟁, 진중권이 참여하지 않는 논쟁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진중권 교수를 보면은 한 번 패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화해하고 절충하고 이런 것과는 끝까지 가고 어떤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보이는데요. 유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좀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게 지금까지 눈에 보였습니다. 안티조선일보 운동을 할 때는 노무현을 지키는 쪽에 섰고요. 옥석 논쟁을 할 때는 전략적으로 민주노동당, 진보 정당의 후보를 응원하는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태동하고 그럴 때는 민주당의 그런 반발하는 것을 약간 구태 또는 예습으로 보이면서 노무현 대통령 쪽, 그러니까는 열린우리당이 출범하는 쪽에 힘을 실어줬었고요. 그러다가 여기서 많이 돌아서게 되죠. 황우석 지지자 저 황빠가 그 주로 활동한 무대가 서영석 대표 나오지만 서프라이즈였잖아요. 사실은 저 서프라이즈가 저도 좀 관여가 있는데 네. 그런데 그 전에 진중권 전 교수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인터넷 용어로 정말 극딜한 적이 있습니다. 최고로 극딜한 거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다음으로 두 가지 이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합니다. 하나는 이제 대북 송금 특검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중권 전 교수는 대북 송금 특검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왜냐? 대북 송금 특검을 지지함으로써 가장 타격을 받는 정치 세력이 민주당 구주류다 보니까 진중권은 민주당 구주류가 싫어서 대북 송금 특검을 받아들였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 구주류의 중심이 지금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잘하고 보면 참 사람은 참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제 동시에 참여정부가 대북 송금 특검과 더불어서 취한 중요한 정책이 이라크 파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여정부가 이라크의 파병을 결정하니까 진중권 전 교수가 아주 극렬하게 반발합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부시의 푸들이라고 아주 심하게 비판합니다.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학살 도움이라고 그거를 보면서 진중권 전 교수가 이라크 파병 때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가장 노 전 대통령이나 참여정부의 비판적인 사람이었죠. 지금 현재 진중권 교수의 맞수인 유시민 전 장관하고는 마찬가지로 되게 상황에 따라서 같은 자리에 섰다가 맞은편에 섰다가 하는데 이라크 파병 같은 경우를 유시민 전 장관은 찬성하는 쪽으로 이건 어쩔 수 없다라는 쪽으로 5월 동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진유 동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중권과 유시민 서로 아쉬울 때는 이제 같은 배를 탑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국면은 진중권과 유시민이 공통적으로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둘이 싸우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역시 진보 전성시대 내지는 약한 야당의 시대 이게 그렇죠. 지금 둘의 싸움을 확 표면으로 올린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사건은 잘 모르는데 나무 위키에서 본 거예요. 나치 코스프레한 임재범. 진중권 교수가 나름대로 유럽풍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유럽 독일에서 유학을 하셨다 보니까 현대의 독일은 반나치 청산의 기조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히틀러의 추억이나 유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데 가수 임재범 씨가 나는 가수를 확 떴어요. 개인 콘서트를 했는데 무대 의상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 군복을 입고 나옵니다. 여기서 진중권이 아주 극렬하게 반발을 하죠. 저희가 지금 가렸을지도 모르는데 저희 보면 변희재 NLL 사망 유의. 근데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완패죠, 완패. 패배를 인정한 그런 토론이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좀 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두 사람과 압니다. 제가 이제 변희재 씨와는 실제로 알고 진중권 씨와는 서로 간에 이제 존재는 알아요. 존재는 아는데 아무튼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에 이제 진중권, 변희재 두 사람이 트위터에서 한참 싸울 때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사실은 뭐 두 사람에 비해서 저는 굉장히 흔히 말하는 저야말로 뭐 진짜 뭐 듣보잡이죠. 듣보잡인데 두 사람이 저의 글을 퍼갔어요. 이를테면은 진중권은 제가 변희재를 비판한 글을 퍼갔고 반대로 변희재는 또 제가 또 진중권 글을 비판한 글을 퍼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때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012년에 보수 농객으로 이제 활동하던 변희재 씨가 참여정부가 NLL 곧 북방 한계선을 북한에 팔아넘겼다는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중권 전 교수가 그건 아니었다고 하면서 강력히 부인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변희재가 진중권에 대해서 그럼 우리 한번 토론을 하자. 대신에 토론의 제목이 뭐냐? 이소룡 영화 중에 사망 유의가 있습니다. 사망 어떤 거냐? 이 토론은 토론에서 진 사람은 문자 그대로 농객으로서 사망하는 거예요. 농객으로서의 생명을 걸고 토론을 하는 이른바 사망유의 토론이었는데 혹시 삼국지에서 장비와 여포가 싸우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유비삼형제가 출세하게 된 계기의 하나가 유비삼형제의 막내인 장비가 동탁의 장수인 여포, 당대 최강의 여포와 거의 백중하게 일기투라는 게 있습니다. 일대로 싸우는 건데 거기서 대등하게 싸움을 한 것이 유비삼형제가 이제 제후들의 이목을 끄는 결정적 계기가 됐는데 거기에서 왜 그 당시에 이제 장비는 문자 그대로 듣보잡이었죠. 듣보잡 장비가 당대의 최고의 용장인 여포와 어떻게 해서 대등하게 싸울 수 있었냐? 제가 본 삼국지 버전이었습니다. 어떤 버전인지 뭐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본 삼국지 버전은 물론 뭐 이문열 삼국지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가 본 삼국지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포는 최선을 다해 싸웠다. 장비는 죽을 힘을 다해 싸웠다. 한마디로 2012년에 북방 한계선 NLL을 주제로 한 진중권과 변희재의 논쟁은 마치 여포와 장비의 싸움을 방불하게 했습니다. 진중권 최선을 다해 토론에 임했습니다. 변희재 죽을 힘을 다해 토론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죽을 힘을 다해 토론에 임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 토론에 임한 사람에게 완승을 거뒀습니다. 진짜 완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토론이 끝난 다음에 진중권 전 교수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쿨합니다. 바람직한 모습인데 스스로 완패를 인정합니다. 완패 인정하면서 어떤 반응을 내놓냐? 변희재 씨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온 것 같더라. 그러고서는 그냥 끝났습니다. 왜냐 이게 보통은 몇 차례 해가지고 이제 몇 승 몇 패 하는 거였는데 그냥 뭐 1라운드에 그냥 KO예요. 끝. 그 다음에도 변희재 씨는 이른바 국뽕이라고 저희가 하는 것들 뭐 그런 국가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이런 거가 나오면은 항상 비판을 가했었고 최근에 이 조국 유시민 추미애 1년에 이렇게 전선을 넓혀가는 과정을 봐도 약간 초헌법적인 부분, 파시즘, 독재의 향취가 느껴진다. 약간 이런 부분은 지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중권이 그렇게 하고 있죠? 진중권 씨가. 네, 지금 다른 사람 얘기했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싸움 구경이라고 했잖아요. 최선을 다해 싸우는 진중권과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 변희재 싸움도 벌써 10년이 된 싸움입니다. 이 싸움도 은근히 재밌어요. 저는 논객이 사회를 위해서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봉사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미를 주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지금은 뭐 농객이라고 해봤자 뭐 특별한 지식이나 정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코미디언들도 잘 주지 못하는 큰 웃음을 우리 농객들이 주자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은 진중권 교수는 애국심을 막 고취시키는 거라든지 파시즘,
전체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매우 두드러기 반응을 보이는 행태를 보여왔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독일에서 유학한 경험, 특히 유럽에서는 파시즘이나 이런 부분을 너무나 금기시하고 이거를 파시즘이 작동하지 않도록 정치 체제를 견제와 균형으로 만드는 게 생활화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에 비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이른바 강남 좌파라고 했던 특히 이번 문재인 청와대에 많이 들어갔던 강남 좌파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많이 띈 그런 사상을 갖고 있어서 그 둘이 이번에 부딪힌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진중권 교수를 보면은 갑자기 지지를 선언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일단락이 어느 정도 되고 있지만 재판은 진행 중인 거고요. 유시민 전 장관이 저러는 거는 뭔가 뒤에 의혹이 있을 수 있다. 뭔가 뒤에 캥기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것도 뭐 따져봐야 되는 거고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지 저희가 지금 뭐 알 수 있는 거는 없고요. 그래서 만일에 진중권이 틀렸다 정말로 검찰이 과잉 수사가 맞았다 이럴 경우에 진중권 교수는 너무 퇴로가 확보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방금 이제 집주인님께서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대로 진중권은 독재와 싸웁니다. 그런데 진중권의 그 독재와의 투쟁은 뭐가 특이하냐면은 진중권이 싸우는 독재는 흔히 말하는 대중 독재의 양상을 띱니다. 그리고 대중 독재의 최악의 형태가 20세기 초중반에 유럽을 휩쓸었던 독일의 나치즘, 히틀러의 나치즘과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파시즘이었어. 대신에 그 조국 전 장관을 대표하는 강남 좌파, 한마디로 이제 미국에서 주로 영향을 받았던 강남 좌파는 이렇게 사실 미국이 이렇게 대중 독재의 영향을 대중 독재에 대해서 어떤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진 나라는 아닙니다. 메카시즘 정도 있었던 예, 그렇죠. 거죠. 예. 저희가 이제 크게 이별해 봤을 때는 유럽식 강남 진보는 품격, 문화 자본을 굉장히 중시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중권 전 교수가 주로 인용하는 학자들이 이제 독일 학자도 많지만 주로 이제 프랑스, 파리지앵, 파리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술이잖아요. 예술이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미국식 강남 좌파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실은 미국식 좌파, 흔히 말하는 그 미국의 그 리무진 좌파들은 돈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마디로 문화 자본은 자본이 아니다. 돈이 자본이지 자본은 자본이지 하는 게 한마디로 이제 실용주의적이군요. 그렇죠. 한마디로 문화 자본이 진정한 품격 있는 자본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유럽식 강남 진보고. 그런데 예. 진중권 교수가 많이 틀렸다면, 예. 진중권 교수가 보는 현상이 틀린 채 저런 거였다면 출구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그 단연간 진중권 전 교수의 대응 전략을 연구해 보니까 이분이 궁지에 몰렸을 경우에는 세 가지 초식을 사용합니다. 초식, 세 가지 이제 추구작을 사용하는데 엑시트. 첫 번째가 책을 내는 거예요. 책을 내가지고 특히 이제 미학 관련 책을 출판합니다. 미학 관련 책을 출판하면서 나의 본업은 원래 미학자지 나는 정치평론가나 사회비평가가 아니야. 왜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실수도 할 수 있지. 나의 전문력이 아닌 곳에서. 두 번째는 이제 그냥 이거는 보통 재벌가에서 많이 쓰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추구 전략인데 이겁니다. 출국. 몇 다가 외국 나가 있는 거죠. 몇 대 나가 있는 거고. 마지막은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가 이제 진중권 교수도 아주 이제 궁지에 몰리면은 이분도 이제 나름대로 대중에 대해서 동원령을 내립니다. 어떤 동원령을 내리냐? 루비를 소환해요. 루비요? 루비가 뭐냐? 진중권 전 교수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입니다. 아. 사실은 그 진중권 전 교수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 기반 후원자나 팬덤이 어디 있냐면은 애묘인들이에요, 보통.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진중권 전 교수가 루비 사진만 딱 올리면은 막 오셔가지고 이제 진중권 전 교수를 한마디로 이제 두둔하고 보호하고 감싸고. 잠깐만. 저 최근에 진중권 교수 이제 진짜 그 보려고 페북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고양이 사진 몇 개 본 것 같은데 그럼 이미 지금 출구 전략을 하나씩 하고 친구 계시- 전략은 아닌 것 같고. 그건 그냥 그만큼 이제 일단은 이제 그만큼 많이 시달리니까 너희도 핵 있냐? 나도 핵 있다. 유시민 전 장관이 핵을 갖고 있습니다. 수백 발이라면 그래도 진중권 교수도 핵이 있습니다. 사실은 핵무기가 뭡니까? 한두 개만 있어도 100개 가진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닌 어떻게 보면 진중권
진중권 전 교수도 아. 국가로 치면 핵무장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루와 비 두 마리가 아니라 그렇죠. 루비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어. 이제 한마디로 그게 진중권식의 비대칭 전략입니다. 진중권 얕보시면 안 됩니다. 진중권도 국가로 치면 북한이에요. 계획이 있는 분이시군요. 벌써 핵무장 완료했습니다. 진작에. 진중권에게는 루비라는 강력한 핵탄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진중권 섣불리 건드리지 마시고 특히 무엇보다도 진중권 전 교수에게 아무리 약 올라도 황빠대처럼 진중권 전 교수에게 신체상의 가해 이런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 진중권 정도 되는 인물은 핵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핵으로 무장한 사람이 진중권입니다. 진중권 교수의 새 책을 보게 될지 아니면 진중권 교수의 고향이 루비를 보게 될지 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강남에서 득세했던 강남 좌파가 유럽식 강남 진보로 약간 체질 개선을 하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남의 소리입니다. 우리 이거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저 인강남 할 수 있는 거 맞죠? 강남할 때까지 가자! 구독과 좋아요가 맞습니다. 저희 인강남을 도와줍니다.